안녕하십니까, 플리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보통 카메라를 사기 이전에 주위의 지인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제품에 대한 검색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자기만의 강점을 내세워서 많이 이제 시리즈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쓰고 있는 사람들의 지인의 판단에 맡겨서 많이 주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근처에 있는 핸드폰에서도 본다면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의 쓰는 방식이 있고 아이폰도 아이폰 나름대로 쓰는 방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각종 전시회, 해마다 이제 코엑스에서 여시는 사진 전시회에 가서 직접 제품을 찍어 보시고 만져보시고 나에게 맞는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브랜드마다에서 추구하는 특성이라든지 가격대별 그리고 성능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되면 너무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언제 신제품인지 아니면은 기존의 제품인지 지금 단종이 된 제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각각의 브랜드사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캐논부터 제가 캐논 코리아 컨슈머 이미징에 들어가서 각 제품군의 어떤 특성들, 그리고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렌즈군을 어떻게 보는 건지 이런 부연적인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홈페이지 접속이 됐을 때 가격대라든지 어떤 성능 부분은 이 스토어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 스토어를 먼저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 카메라의 어떤 바디 그리고 렌즈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그 카메라는 DSLR과 미러리스 두 가지의 구분을 주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DSLR의 영어의 함축 뜻은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 이란 반사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거울을 가지고 있는 고급형 카메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미러리스 카메라는 말 그대로 미러, 거울을 제외한 재배시키고 좀 더 전자적인 회로 구성으로 카메라를 완성시킨 그런 바디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논사에서 나오는 DSLR 그리고 미러리스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라는 고민을 좀 하시게 될 건데요. 원래 캐논은 DSLR 카메라의 가장 강력한 유통망 그리고 이제 판매의 1위를 달리고 있었고요. 미러리스는 솔직히 소니 시리즈가 좀 더 많이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캐논이 미러리스성을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DSLR의 어떤 성능을 그대로 가지고 오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을 좀 더 낮추고 무게를 낮추어서 제품군을 라인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러리스 카메라도 충분히 SLR을 만든 캐논에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품에 대한 퀄리티나 가격도 고려해 볼 제품이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선택은 자유로 맡기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정통적인 DSLR 카메라를 선택해서 제품군의 가격과 그리고 모델, 특성들이 어떻게 있는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고급기는 프로 이상의 이제 카메라를 다룰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주로 쓰는 카메라다. 캐논의 프래그십 카메라,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카메라에 없는 네이밍의 마이너스죠. 하이픈이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급 기종 1DX Mark3, Mark2 이런 모델들은 아무래도 성능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작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던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을 잘 할 줄 아시는 분들이 활용을 해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카메라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기 모델이 되겠는데요. 중국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낮게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사람에서부터 높게는 프로들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레퍼런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중국기 기종에서도 크게는 이제 풀프레임 바디와 크롭 바디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부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프레임 바디와 크롭 바디의 구분 방법은
뭐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뭐 이미지 센서의 크기를 보시면 가장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로의 길이가 36mm에 가까우면 풀, 22mm 근방이면 크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롭과 풀 프레임의 차이는 광각, 즉 같은 초점 거리에서 한 이미지 센서에 보여줄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적다, 이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기종에서는 뭐 대부분이 이제 5D 시리즈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뒤쪽에 그 S나 그리고 SR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S의 의미는 스튜디오의 약자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기를 뭐 추천하는 모델이다. 즉 뭐 고해상도로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R은 레솔루션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력을 최대한 모델인데 뭐 깊이 있게 잠깐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에는 로우 패스 필터라는 이제 높은 주파수의 빛을 차단하는 뭐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한하지 않고 로우 패스 필터 부분을 제거해서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급기는 기본적으로 화소는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외적인 어떤 기능을 조금 일반 유저들, 그러니까 초보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쓰기 편하도록 기능을 좀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인물 촬영 아니면 뭐 제품 촬영 아니면은 밝은 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어떤 제품군마다 어떤 특성을 좀 넣은 것들이 있는데 좀 찍기 편하게 쓸 수 있는 카메라다.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품의 분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제품 스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펙 중에서 이제 화소수를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화소수는 뭐 핸드폰에서도 얘기가 많고 카메라에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스펙을 보면 대체적으로 요즘에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뭐 보급형마저도 2400만 화소를 뭐 추구해서 나오고 있게 되고, 더 뛰어난 바디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제가 SR의 모델을 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5000만 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웬만큼의 어떤 화소수는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ISO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SO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100에서부터 뭐 10만이 넘는 것까지도 있는데, 일반 스튜디오 내에서는 이제 ISO가 뭐 인공 조명, 스튜디오 플래시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ISO를 쓰는 범위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자연광 촬영을 했을 때 빛이 어두운 영역에서는 ISO 부분을 좀 많이 수치를 올려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빛이 좀 적은 공간에서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되게 될 수 있겠고요. 예전에는 이 ISO가 뭐 800 이상이 되면 이제 노이즈가 낀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뭐 중국 기종 이상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해결했기 때문에 쓰시는 데는 부담이 없을, 그리고 막상 찍어서 그걸 느끼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도 이것도 거의 상향 평준합니다. 거의 뭐 4000분의 1에서 8000분의 1 정도까지 뭐 충분히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고속 영역에서 찍는 게 아니라면 웬만큼은 다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연사 속도는 각 제품이 추구하는 어떤 기능에 맞게 고속을 촬영할 수 있도록 나온 모델도 있고, 아니면은 뭐 표준적인 속도만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뭐 카메라의 뭐 와이파이 기능이라든지 뭐 4K 동영상 이런 것들도 카메라 자체에 다 기본 스펙으로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더 구체적인 스펙표를 보시면은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중복이 되는 것도 많고 구분하시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금액입니다. 자, 그래도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일 많이들 아는, 계속 제가 언급해드렸던 5D 마크 시리즈, 또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바디가 조금 비싸다 싶으면은 이제 100만 원 후반대를 가지고 있는 90D 정도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아니면은 이 모델군에서 조금 이제 예전의 모델로 좀 줄다리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어에서 렌즈 파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종류가 이제 EF 렌즈, EFS 렌즈, RF 렌즈, EFM 렌즈,
TS2 렌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렌즈에서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EF 렌즈는 이제 일렉트로 포커스의 준말입니다. EF 렌즈는 모든 캐논 카메라에 다 호환이 된다. 뭐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FS 렌즈라는 게 있는데요. EFS 렌즈는 크롭 바디 전용, 그러니까 DSLR 크롭 바디 전용 렌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FM이라는 게 있습니다. EFM은 뭐 느낌 오시죠? 크롭 바디 중에서도 미러리스 전용 렌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TSE라고 하는 거는 틸트 시프트 지원 풀프레임 렌즈다. 뭐 이런 거는 자동 초점이 되지 않고 특정 부위만 초점을 맞게 쓰는 렌즈. 그리고 익스텐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렌즈의 초점을 좀 더 늘려주는 확장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RF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전용 렌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도 EF 렌즈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전용 아답터가 이제 있으면은 사용 가능하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90D라는 모델을 봤을 때, 캐논 90D라는 모델을 봤을 때 렌즈를 EF 렌즈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 EFS 크롭 전용 렌즈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카메라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빨간 점이 있는 부분이 이제 풀프레임용이고, 네모난 박스가 있는 거는 크롭용 렌즈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EF 렌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mm, 이 10mm를 크롭 바디에 꽂게 되면 미리의 배율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10mm EF 렌즈를 크롭 바디에 꽂게 되면 1대 1.6의 어떤 계산식을 이용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즉 10mm 곱하기 1.6을 하게 되면 크롭 바디에 꽂게 되면 16mm의 효과를 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F 렌즈 중에서 2470을 예로 든다면 EFS 렌즈 같은 경우는 1855 정도가 이제 비슷한 대응을 맞춰서 나오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L이라고 이제 보통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는데 L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럭셔리의 약자가 되고요. 최고급 렌즈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란 말 그대로 이제 접사 렌즈, 그러니까 좀 물체를 조금 최대한 이제 한 포인트만 잡고 그리고 나머지는 포커스를 날린다는 느낌에서 매크로 렌즈라는 표기가 붙기도 합니다. IS는 그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즉 손떨림 방지 보정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USM이라는 거는 울트라소닉 모터, 이거는 이제 초음파 모터로 이제 자동 초점 기능을 사용하는 렌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M 스태핑 모터, 즉 이제 자동 초점이 가능하면서 소음을 이제 좀 적게 한 렌즈다. 때때로 이제 심한 경우에 이제 영상 촬영할 때 이 렌즈 모터 소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단렌즈, 줌렌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표기되는 거를 이제 줌렌즈라고 하고, 단순하게 몇 미리라고 적혀 있는 거를 단렌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F는 이제 조리개 값의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작을수록 이제 최대 개방의 수치가 높아지는 밝은 렌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즈와 그 바디에 대해서 캐논 사이트에서 이제 보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신다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이렇게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외적으로 카메라와 카메라의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비교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홀리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